위믹스 코인이나 위믹스 생태계에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느냐, 물론 변명을 하시죠. 위메이드가 잘 돼야 위믹스도 잘 된다. 네, 잘 모르겠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백. 다른 날 아니고요. 자백. 요즘에 이제 드라마 도깨비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공유랑 이동욱이 멋있고 스토리가 워낙 이제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본 방송을 할 때는 거의 한 3번씩 봤던 것 같아요. 저 원래 드라마 좋아하면 3번씩 봅니다. 최근에 검은 사막, 검은 태양. 검은 사막은 게임이고, 네, 검은 태양도 3번씩 봤고, 드라마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던데, 비트코인을 데이터 쪼가리라고 하시던 어떤 분도 생각이 나고, 그분 이번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합법화된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나한테 물어보냐고 하시던데, 비트코이너들은 입장 분명합니다. 네. 하여튼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애플의 아이폰이 탭투페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아이폰 안 쓰기 때문에 모르지만 탭투페이를 통해서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났어요. 그럼 뭐 이제 뉴스의 제목은 뭐 아이폰으로 비트코인 결제 가능? 뭐 이런 식이었죠.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 이제는 아무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에서의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 같죠. 데이터 쪼가리 논쟁을 할 때만 해도 알고 보면 이제 금융이나 화폐나 이런 시스템에 모두 적용되는 잘못들, 단점들을 전부 비트코인의 단점인 것처럼 내세워가지고 뭐 전기채굴, 환경오염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 뭐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들을 때마다 이제 마음이 철렁거리는, 이게 진짠가? 이게 비트코인이라서 나쁜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철없던 시절 생각이 나네요.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애플, 구글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상자산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잘못 알고 있던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뭐 이제 심지어 구글은 비트코인이나 거래소 광고도 금지한 적이 있어요. ICO 같은 것들은 당연히 뭐 다 금지시켰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애플페이로도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올해 1월 하순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벌써 1월 하순이면 거의 한 달이 지났네? 죄송합니다. 한 달 전 뉴스를. 구글 블록체인 디비전, 부서죠, 부서. 부서를 출범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제 그건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낸 거였는데,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모든 산업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갈 수 있도록, 주도권을 쥐고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뭐 예전처럼 구글이 코인을 만들어서 팔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아무도 안 합니다. 참고로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플레이투원의 경우에도 코인을 팔아먹는 위 땡땡땡 뭐 그런 코인이 있죠. 그 코인을 파신 그 행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변명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도 하시고, 뭐 앞으로는 뭐 미리 얘기하고 팔겠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파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편에서 이제 은행 시스템의 신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 돈을 클릭하면 송금이 되는 게 당연한 신뢰에 관한 얘기. 왜 이제 리플 같은 그런 코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별 생각이 없으셨던 게 아닐까. 위믹스 코인 홀더들 사랑합니다. 네. 위믹스는 잘 될 거예요. 제가 욕하는 건 회사.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게 뭐 무슨 물량이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원래 팔 수 있었던 물량이라고 해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긴 한데, 그 물량을 그냥 암호화폐를 발행했던 사람들이 시장에다가 엄청난 양의 암호화폐를 뭐 1000억이 훨씬 넘거든요. 팔아가지고 그걸 원화로 바꾼다 라는 발상을, 저는 사실 아직도 정확히는 그게 왜 그런 건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마도 뭐 코인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코인의 소유자고 코인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코인을 팔아서 돈을 만들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돈으로 스마일 게이트를 인수했습니다. 인수를 하는 건데, 그거는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좋은 거 아닌가요? 위믹스 코인이나 위믹스 생태계에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느냐, 물론 변명을 하시죠. 위메이드가 잘 돼야 위믹스도 잘 된다.
네, 잘 모르겠고요. 네. 네, 이제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암호화폐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많이들 뭔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코인이라는 거는 사실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분 같은 것들이에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이죠. 그죠? 더 열심히 그 생태계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뭐 많이 사용하고, 또 그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토큰 값이 올라간다. 라는 이제 개념으로 다들 이제 일심합체해서 심지어 작전도 하시고, 그나마 그 생태계가 이제 살아남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그 주식계의 이제 대주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위믹스 코인을 그냥 던져서 원화로 만들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기는 주주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의 주식을 팔고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위믹스 코인이 잘 돼야 되는 이유를 더 줄이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아덴을 캘 때 이유가 있잖아요. 아, 이 아덴을 그래도 아직 잘 유지가 되고 내가 게임 안에서도 쓸 수 있지만 또 필요한 바깥에서 팔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이제 어떤 신뢰가 있으면은 그걸 자꾸 캐겠지만, 뭐 코인을 막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해가지고 A 코인을 이렇게 많이 얻었어. 오늘 이제 오늘 내가 드디어 100코인 얻었군. 얼마지? 라고 봤는데 가격이 왜 이렇지? 반토막이 났네? 뭐 이렇게 됐을 때, 반토막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주식 해보시면 대주주 물량 쏟아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하고 나락으로 가거든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위믹스를 팔아서 그 원화를 나눠줄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면 괜찮았겠죠. 그 회사를 그냥 이 위믹스 홀더가 묵어난 위메이드에다가 이제 2200, 야, 그럼 거의 진도지급 아닌가? 죄송합니다. 위믹스 잘 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이건 워낙 사이즈가, 위믹스 자체가 이제 가격이 높았고 지금도 이제 잘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는 사실 용서될 수 없는 행위였지 않을까. 그나마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내가 내 코인 판 건데 왜? 라고 하셨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 위믹스 생태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 투자를 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가 눈으로 켠 거 알지? 나 이제 좀 지나가지고 그 위믹스를 이제 그만큼 소각을 하겠다, 뭐 소각하는데 자기들 돈 한 푼도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변명을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 씁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P2E 게임을 하는 회사에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이제 첩보 메이저인 회사들은 코인 판매라든지, 그러니까 선판매라든지 이런 것 없이 진짜 완전한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 코인이 유통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과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뭐 ICO에서 뭐 이만큼 팔아먹고 이제 이런 시대는 갔고, 이제 진짜 게임을 하거나 뭘 할 때만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사실 P2E 코인들이 조금 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P2E 게임의 본질적인 가치, 전에 얘기했지만 잠깐만 다시 얘기하면, 결국 나의 시간이나 이런 에너지나 노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서 그것이 코인으로 바뀌었느냐,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엄청난 전기와 컴퓨팅 파워를 들여가지고 코인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배리어, 가치의 저항선이 생기는, 또 한편으로는 그냥 막 찍어내거나 또는 거래 수수료가 너무 싼 코인들, 그런 코인들은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하죠. 수수료가 낮으면 편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코인 블록체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디도스라든지 오류가 생겨요. 그것을 어떻게 이런 오프라인에 있는 노력들과 에너지와 연결시키느냐, 그런 게 중요한데, 지금 P2E 코인들 이제 신규로 나올 것 같은 것들은 대체로 이제 그런 게 좀 잘 지켜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이제 결국 구글이 블록체인을 한다, 이런 얘기, 구글이 코인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애플도 아마 코인을 만들지 않거나 또는 진짜 어떤 생태계에 특별한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만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코인을 만들거나, 근데 안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뭐 코인을 뭐하러 만들어요? 블록체인으로 그냥 하면 되지. 하여튼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빅테크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들, 어떤 프로젝트들이 구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탈중앙화한다는 뭐 그런 이유로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유저들한테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느냐, 유저들이 과연 그것을 왜 사용해야 되고 사용할 것인가 라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있는 여러 영상에 좀 녹아있는 거긴 해요. 그럼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Gmail 서비스를 누군가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적인 형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정답은 모른답니다. 왜 모르냐면 구글이 이 검색을 함으로써 가장 많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개인정보입니다. 우리가 뭐 이름, 주민번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태민 작가님의 영상을 보고 영감을 받은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글은 사실 모든 걸 알고 있다. 나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보다도 많은 걸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맞는 말인 거야. 누군가 이제 혼전 임신을 하든 뭐 바람을 피든 무슨 특정한 병에 걸리든 정부나 보건복지부는 몰라도 구글은 다 알아요. 예, 말을 안 할 뿐. 이미 이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좀 기분이 좋진 않죠. 하지만 너무나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개인화된 서비스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텐트를 하나 사야겠다 라고 텐트 네이버에 쳐가지고 텐트를 하나 클릭하는 순간부터 이제 온갖 광고에는 이제 텐트로 도배가 되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집중된 이 개인 정보가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우리를 어떻게 위협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구글 네이버는 왜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질문은 약간 비트코인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구글이나 네이버는 그냥 최대한 돈을 많이 벌고 또 우리에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최대한 소비자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 회사입니다. 뭐 가끔 구글이 갑질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지워달라는데 안 지워지고, 내 명예를 훼손한 글이 있는데 안 내려주고, 뭐 이럴 때, 그리고 내 개인정보 또 돌아다니는데 안 지워주고, 뭐 이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포털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포털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외면당하고 뭐 싸이월드처럼 금방 빠이 하고 이제 대중들의 생각에서 멀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세상이 바로 온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풀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사람은 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구글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코인 만들 거니까, 코인 잘 될 거니까 많이 거래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뭐 신선하거나 고맙거나 하진 않습니다. 결국 이제 정리를 하면, 원래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가 되려면, 구글과 대항하려면 그 개인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심지어 어떤 거는 되게 가격도 잘 올라가고, 기대감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얘가 해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결국 속도와 안정성을 내세운 프로젝트들은 구글, 애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글, 애플이 심지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서비스를 한대요. 뭐 완벽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블록체인 내용에 관여도 안 해. 뭐 이렇게까지도 해줄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됐을 때 과연 지금의 저런 아방가르드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P2E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도 그렇고, 결국에는 주도권, 큰 회사들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중에서도 뭐 빅테크들이 더 크기 전에 성공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큰 사업이 되겠죠. 새로운 이제 회사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구글, 애플에 비한 장점이 뭐냐? 우선에는 굉장히 통제되지 않아요. 금융 쪽, 특히 디파이 쪽은 왜 재밌다고 말하냐면,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 너무나 사기성이 깊거나 너무너무 위험한, 사실 머릿속으로 누군가 생각은 옛날부터 다 해봤지만 금지돼서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연이율이 1000%도 되는 거예요. 연이율 1000%짜리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 처음에는 여기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 A코인하고 B코인을 합치면 이거를 좀 보관시켜주면 내가 C코인을 이만큼 줄게 라는 게 고위험의 일드파밍을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사실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풀이 예를 들면 10억 아니면 100억 정도만 모여버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런 이 서비스가 현실화되고 그 디파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모이는 데까지만 어떤 위험이 생기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구조 자체가 너무너무 허접해서 언제든지 누군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들은 처음에 이제 막 이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한 뭐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어느 해커가 이야 신나는데 이러고 싹 해킹해서 이제 사고 나면 10억은 기본이죠. 크립토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러그풀이라고 하거든요. 양탄자를 당겨서 위에 있는 걸 다 쏟아지게 하는
그런 걸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러그풀을 당하든 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거기 믿고 들어간 네가 땡땡이지. 이제 그러다 보면 신뢰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이제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너 뭐 연이율 1000%짜리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아예 가입을 못하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디파이뿐만 아니고 모든 측면에서 그런 실험들이 참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실험도 가능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빅테크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빅테크가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더 정확한 답은, 비트코인은 빅테크가 들어와서 크립토 시장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아까 러그풀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이 크립토 업계의 러그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얼마나 넓게 깔려 있는지가 크립토 업계의 크기를 결정하는. 되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뭐 이제 다른 코인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요만큼의 금으로서의 역할만 있고 뭐 자기들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밑에 아주 근저에 은행 시스템에서도 얘기했던 신뢰를 깔아주는 판이 비트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쪽 업계가 어떤 방식으로 커지든 비트코인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어차피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비스듬한 자세로 죄송합니다. 네. 네, 비스듬한 자세를 한번 찍어봤고요. 이 부분 얘기들을 뭐 쫑PD가 잘 편집을 해주겠지만 그냥 뭐 흘러가는 얘기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